제3기 그 MLDF 제너럴에 있는 융합전자공학부 18학번 권도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앤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앞에 아까 그 예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제 TTS 주제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일 수 있는 그 모델 학습 방법들 같은 내용들이 다 다른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어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어떤 약간 개념만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머신러닝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줘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그냥 마치 약간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엽죠? 네, 애기 사진 하나 넣어놨는데 이 어린아이를 이제 교육시키는 이제 뭔가 가르치는 문제를 주고 이제 가르치는 과정을 두 가지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어린아이한테 동물 카드를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 동물의 이름이 뭔지 이제 맞춰보라고 할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뭐 보여주고 각자 오자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옆에 뭐 4가지 사진 등급을 준비를 했는데 얼룩말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얼룩말이야 이렇게 알려줄 거고 사자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사자야 이렇게 알려주고 뭐 펭귄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알려주다 보면은 언젠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좀 다른 사진인데 이 다른 모양의 이제 동물 사진을 딱 보여줘도 언젠가 이제 이 아이는 뭐 얼룩말이다, 펭귄이다 이런 말을 딱딱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르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한테 그 도형 카드를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던져줄 거예요. 던져주고 아이한테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거를 뭐 지금 보면 되게 모양이 이렇게 좀 균일한 게 없이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생각하는 게 처음에 뭐 색깔대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뭐 모양 따라서 분류를 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예시다. 제가 텐션이 낮아서 텐션 좀 올려주려고 했나 봐요. 자, 사실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새벽 시간에 좀 높은 텐션으로 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상황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동물 카드를 가르쳐주는 상황에서는 그 동물 카드를 보여주고 이게 무슨 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결국 다시 맞추는 이제 아이가 그걸 공부를 해서 맞추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도형 카드들을 던져주고 뭐가 뭐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원이다 이런 말 해줄 수 없이 한번 분류를 잘 해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슈퍼바이스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스 러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모델이 계속 학습을 하는 상황을 슈퍼바이스 러닝, 그리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로 학습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 정답이 없는데 근데 이걸 이제 뭐 이제 통용적으로 학습이라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슈퍼바이스 러닝은 이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보시면 왼쪽에 이제 사과 그림이 있고 이 사과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밑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사과다. 그런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두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모델이 결국 나중에 비슷한 모양의 이 사과를 보여주면 사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그 4가지 동물들을 이제 계속 분류를 시키는 계속 정답을 알려주는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었는데 아이한테 이 그림을 다 보여주고 이걸 한번 이 동물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아이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이가 뭐 백호 이런 거를 당연히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백호라고 대답은 못 할 거고 아마 얼룩말이라고 대답을 할 가능성이 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4가지 동물들만 배운 상황인데 아마 얼룩말의 그 흰색, 검은색 줄무늬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이게 얼룩말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능력을 아마 길러서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아마 얼룩말이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정답을 계속 보여주고 데이터를 계속 보여주고 정답을 알려주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그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기억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얼룩말에서는 그 반복되는 무늬가 아마 학습이 됐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마 얼룩말이라고 대답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사실은 이건 백호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까 내가 이런 줄무늬 모양을 봤을 때는 얼룩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백호지? 라고 하면서 여러 번 그 데이터들을 다시 반복을 하면서 학습을 계속 거쳐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알죠. 얼굴을 보고 이제 딱 봐도 고양이과 쪽 호랑이 뭐 이런 계열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얼굴의 차이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모델이 스스로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게 이제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가장 근본적인 학습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형 카드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문제인데 아이한테 다른 거는 하나도 안 알려주고 세 가지로 분류를 하라고만 말을 할 거예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이 감각적인 느낌으로 이 색깔별로 이제 분류를 한다고 하면 5가지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잘 분류한 게 아니겠죠.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억지로 이렇게 나누려고 해도 좀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이제 모양별로 분류를 했을 때 가장 이제 그룹이 잘 묶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잘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면 이 방법이 제일 좋았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 이런 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각 데이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답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이 데이터들의 특징을 찾아서 문제는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뭔가 분류를 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이제 이 특징들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내리는 방법으로 계속 학습을 해나가는 게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에 예시 같은 걸 들었을 때 도형 카드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다. 왜 굳이 머신러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실제로 사용하는 예시를 한 가지 들고 왔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이상치 탐지라는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공장에서 제품을 이제 지금 2개밖에 안 적었지만 정말 수십만 개 이렇게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각각에 대해서 생산 공정에서 이제 나왔던 로그 데이터 같은 걸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뭔가 저런 데이터들이 이제 쭉 다 찍혀 있고 결국 이제 그 수십만 개에 달하는 그 제품의 분량 여부를 저희가 전부 다 이제 매겨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쭉 주어주고 그냥 특징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봐 하는데 정말 그 소수의 그 분량품들만 이제 잘 분류를 해내는 이제 그 모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 잘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은 이게 불량품이다라는 건 몰라요.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로 분류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사람이 이 로그 데이터가 쭉 이렇게 길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걸 보고 불량품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실 머신러닝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는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정도 내용은 당연히 너무 쉽게 다 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특별한 방법들을 한 2가지 정도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이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부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슈퍼바이즈랑 슈퍼바이즈의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예시로 들었던 공장 불량품을 이제 분류하는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십만 개에 달하는 실제 그 로그 데이터를 전부 가지고 뭐가 이제 불량이다 아니다를 이제 다 사람이 매겨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소수의 이제 샘플만 이제 뽑아서 그거에 한해서 이제 분류를 시켜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각각의 정답이 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빨간 선을 학습해야 된다는 걸 알고 점점 저 빨간 선으로 이제 학습이 나아갈 거고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는 분류를 이제 아기도 도형을 잘하고 했다고 했지만 이걸 중심점을 예를 들어서 제 양쪽 끝에 있는 빨간 점 2개를 이제 짚고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애들을 이제 같은 그룹으로 두겠다 생각을 해버리면 이런 빨간 선 말도 안 되는 이제 분류 기준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학습이 잘 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이제 불량품 문제에서 소수의 이제 샘플만 뽑아서 이제 라벨을 매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답을 알려줌으로써 그래도 이런 식으로는 분류하면 안 되고 적어도 이제 얘네 둘이 나뉘게는 분류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더 잘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 다른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얘기를 들고 왔는데 이거는 정말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아까 제가 그 동물 사진 4개를 하는 아이한테 백호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백호 사진을 보여주고 여기서 호랑이를 들고 왔는데 호랑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한테 이게 뭔지 맞춰봐 라고 했을 때 아이가 그래도 동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이걸 보고 이게 음식인가 아니면 가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동물들을 학습을 해가면서 뭔가 얼굴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모르게 약간 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일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책이나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약간 학습과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 학습의 가장 큰 차이였는데요.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 번 먼저 오는 데이터 들어온다 했을 때, 적어도 이게 동물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학습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좀 옮겨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메타러닝의 되게 대표적인 논문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되게 유명한 그림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빨간 점 여기가 이제 항상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도 출발점이었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제 분류기를 만들 수 있는 도착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 항상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메타러닝 학습법을 이용을 하면은 계속 출발점도 같이 옮겨가면서 이제 얘네들 뭐 기존에 있던 아까 얘기했던 동물이나 뭐 그 독수리, 펭귄 뭐 이런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위치로 시작점을 옮기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랑 좀 부수적인 두 가지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드렸고요. 나중에 뭐 제가 또 TTS를 하게 된다면 다른 좀 구체적인 모델 학습 방법을 좀 수식 같은 거 좀 들어간 내용을 해서 또 자세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